태양계 행성 중에서 금성 다음으로 지구에 가까운 행성인 화성은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특성이 많아서 과학자들이 주목을 하는 행성이죠. 일단 화성의 자전 길이는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굉장히 유사하고 자전축도 현재 약 25도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납니다. 온도도 지구보다 춥지만 적도 부근에서는 섭씨 7도까지 올라가고 태양계 행성 중에서는 지구와 가장 유사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지구 대기압의 1%밖에 안 되는 대기와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중력은 화성 거주에 큰 난관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기압은 화성 탐사에 상당한 걸림돌인데요. 예를 들어 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탐사선이 착륙할 때 공기역학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화성은 1%의 대기 때문에 탐사선이 공기역학적인 요소들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돼서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대기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다 보면 재미난 궁금증이 하나가 떠오를 텐데요. 바로 화성에서 비행기나 헬리콥터 같은 것을 띄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화성의 대기에는 산소가 이미 탄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대기 중에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를 시키는 제트 엔진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프로펠러 방식의 비행기나 하다못해 드론 같은 방식으로 비행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일단 화성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화성의 대기압과 중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일단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서 날아다니기가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압이 너무나도 낮다는 것이죠. 헬리콥터나 드론이 공중에 뜨기 위해서는 양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양력은 기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1%도 되지 않는 0.5%에 가깝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기는 힘든데 그 이유는 화성의 기압이 너무나도 낮아서 조금만 고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기압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대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기압차는 천지 차이이고 특히나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인 올림포스 몬스 꼭대기에서는 사실상 진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성의 저지대에서만 드론을 날린다는 가정하에 대기압을 지구의 1%로 가정하고 단순 계산 시 지구와 같은 양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펠러가 지구보다 100배나 더 빨리 회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33배만 빠르게 회전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구보다 훨씬 더 빨리 프로펠러가 돌아야지만 드론이 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화성에서 드론을 띄우기란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펠러 속도가 33배나 빨라져야 하니 33배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속도는 기어 B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터 토크가 같아도 기어 B만 바꾸면 된다는 것이죠. 대기압이 낮은 만큼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공기의 저항이 적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에서 기어 B를 훨씬 더 높이는 게 가능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휴대용 선풍기가 대형 선풍기의 약풍보다도 회전 속도가 더 빠르지만 사용 전력이 적은 이유는 공기 저항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래도 화성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지구보다 훨씬 더 빠르게 프로펠러를 돌려야 해서 쉽지는 않은 도전일 겁니다. 이쯤 되면 아니 그래서 화성에서 드론을 띄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라고 답답해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얼마 전 나사에서 화성으로 드론을 보냈기 때문이죠. 얼마 전 7월 30일에 나사는 마스 2020 프로젝트 로버를 화성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로버는 작년 말에 제가 올린 영상인 2020년에 기대되는 과학뉴스에서 소개했던 그 영상인데요. 흥미롭게도 탑3에 소개됐던 내용들을 올해 다 다뤘습니다. 아무튼 이 로버는 퍼서비어런스라는 이름이 정해졌는데 소형차 크기에 거의 걸어다니는 연구실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함께 탑재되는 1.8kg에 불과한 화성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화성에서 비행하기 위해서 재미있게도 무게에 비해서 상당한 크기의 로터 블레이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커다란 블레이드의 빠른 회전 속도로 인해서 화성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드론은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화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에도 빛의 속도로 5분이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통신 지연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가벼운 무게에 배터리 용량도 적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만 비행을 하면 다음 비행을 위해서 지상에서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다른 행성에서 비행하는 최초의 항공기입니다. 지금까지 로켓 추진 방식으로 달이나 다른 행성에 이착륙한 탐사선은 있었지만 다른 행성의 공기역학을 이용해서 비행한 탐사선은 전무했는데요. 만약 이번에 나사의 테스트에서 화성에서의 비행 성능이 만족스럽다면 다음에는 타이탄같이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사실 이것도 진행 중이긴 한데 타이탄에서 비행할 탐사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콘텐츠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구에서 상업용 비행기가 탄생한 지 100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다른 행성에서 드론을 날리는 걸 보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로 상상도 안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럴 만.